안녕하세요. 자, 준비되셨으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고 있는데요. 어, 어제는 이제 좀 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그 옵티마이저를 좀 위주로 배웠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SGD. 자, SGD는 뭐 사실은 그냥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데이터의 양이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작은 사이즈의 미니 배치로 나누고 한 번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그 한 번에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이제 그 작은 사이즈의 미니 배치에 있는 샘플들만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파라미터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뭐 용어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 기본적으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들은 상당히 이제 노이지한 그레디언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갖다가 이용할 거고요. 즉 그러니까 이제 미니 배치당 그레디언트들 값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이제 그것들을 여러 개 모아서 그거의 에버리지 값으로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 더 좋겠다는 아이디어고 그래서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테크닉을 쓴 것이 바로 그 모멘텀 테크닉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봤느냐 그러면은 이제 RMS 프랍이라는 걸 봤는데요. RMS 프랍이라는 거는 뭐를 이용하는 거였냐 그러면은 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러닝 레이스를 좀 더 어댑티브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어댑티브 러닝 레이스를 타겟으로 해서 원래 그 주어진 러닝 레이스는 고정이 돼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스퀘어드 그레디언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를 제곱한 값들의 무빙 에버리지를 구해서 그거를 이제 그 러닝 레이스로 그러니까 이제 러닝 레이스를 우리가 이 스퀘어드 그레디언트의 무빙 에버리지 값으로 나눠줌으로써 그 텀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어댑티브하게 동작을 하게끔 그래서 이제 스퀘어드 그레디언트 값이 좀 크면은 러닝 레이스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스퀘어드 그레디언트 값이 작으면은 이제 러닝 레이스 커지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RMS 프랍까지 보면은 이제 RMS 프랍의 그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스퀘어드 그레디언트의 무빙 에버리지를 갖다가 구해서 이제 그거를 여기 R T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스퀘어드 그레디언트의 무빙 에버리지 값을 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업데이트하는 그 디렉션 V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레디언트 값 나누기 그리고 스퀘어 루트 그 스퀘어드 그레디언트의 무빙 에버리지니까요. 어,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니까 사실은 요거를 다시 써보면 시타 t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스퀘어 루트 r t 플러스 1 플러스 입실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텀이 바로 이제
어댑티브한 러닝 레이트 텀이 이제 된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러닝 레이스를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스퀘어드 그레디언트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코디네이트별로 이제 다른 그 러닝 레이트 값들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코디네이트로부터 얼마만큼 이동할 건지가 조금씩 다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코디네이트별로 똑같은 양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 지금 이때까지 배운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을 이제 다 합쳐서 아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현재 지금 이게 이거 왜 자꾸 넘어가나? 예, 잠시만요. 이게 패드로 하니까 좀 이런 거는 또 좀 자꾸 자동으로 휙휙 넘어가서 좀 불편하네. 자, 아담 옵티마이제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옵티마이즈 중에는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이거는 2015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담은 그 그레디언트의 이제 뭐 first and second moment를 이용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서 배운 모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다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담은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소개를 했던 모멘텀 테크닉 그 다음에 즉 모멘텀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그레디언트의 무빙 에버리지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를 설명할 때 이제 bias correction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RMS 프랍.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냥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요거 그대로 자 우리가 이제 모멘텀 테크닉을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의 이제 무빙 에버리지 값을 갖다가 구합니다. 그리고 RMS 프랍을 위해서는 스퀘어드 그레디언트의 무빙 에버리지 값을 구해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무빙 에버리지 VTRT를 바이어스 커렉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커렉션을 갖다가 앞에서 소개한 대로 어, 1 마이너스 베타의 t승으로 나눠주는 바이어스 커렉션을 해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동해야 되는 방향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이제 디렉션이죠. 어느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되느냐고 이거는 이제 스케일링에 관련된 거죠. R은 그러면은 방향 나누기 스케일링 텀 그러면 우리가 어댑티브한 러닝 레이스 이제 요게 어댑티브한 러닝 레이스 되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은 그냥 V 방향으로 이제 갑니다. 심플하죠. 뭐 이해가 되시나요? 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향은 벡터 V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거는 그레디언트 무빙 에버리지 즉 그냥 모멘텀과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MS 프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퀘어드 그레디언트 무빙 에버리지 R을 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걸로 이제 나눠주게 되죠.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퀘어드 그레디언트 무빙 에버리지 구하고 다시 나눌 때는 스퀘어 루트를 취하니까 그냥 파지티브하게 만들어주고 제곱한 텀을 갖다가 이제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V하고 R은 각각 그 바이어스 커렉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알고리즘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관련된 뭐 컨버전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논문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만은 뭐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아담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도 뭐 이게 좋다니까 그냥 써요. 왜냐하면 그냥 옵티마이저 아담만 선택을 하면은 뭐 그냥 알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트레이닝이 되고 돌아가니까요.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여러 개 옵티마이저에 비해서 사실 이제 지금 아담이 이제 가장 지금 빠르게 컨버전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뭐 보여주는 실험 결과고, 뭐 이거는 원래 그 2015년 오리지널 페이퍼에 있는 논문의 그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아담의 컨버전스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이론적으로는 뭐 이제 컨버지를 잘 못하는 그런 카운터 example들을 뭐 우리들이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그냥 엠피리컬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관점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그냥 대부분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담을 써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별로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아담이 약간 변형된 형태, 지금은 뭐 아담 W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 이제 아담 W. 예. 혹시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아담 W는 지금 어떠한 이슈를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하는지 이제 그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그 L2 regularization 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SGD를 적용을 하는 케이스를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에러 펑션이 이제 이게 에러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L2 레귤러라이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그 SGD를 이용을 해서 전체 이 오브젝티브를 갖다가 최소화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 오브젝티브의 그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그레디언트의 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 그레디언트가 있고, 이 L2 놈의 그레디언트는 그냥 시타입니다. 그렇죠? 요거 계산해 보면은 이거의 그레디언트는 시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시타 t-1, 시타 t-1으로 묶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L2 regularization 고려했을 때 SGD를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업데이팅 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타 t는 1 마이너스 알파 람다 시타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그레디언트 시타 t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웨이트 디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게 뭐, 이 이퀘이션을 잘 보세요. 업데이트되는 이퀘이션을 잘 보면은 아,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전에 먼저 지금 t-1이라는, 그러니까 t-1이 지금 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파라미터 값이 theta t-1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current time이에요. 그때 웨이트의 값을 약간 디케이를 먼저 시키고, 왜냐하면 1 마이너스 알파 람다로 곱해줘서, 이 값은 대충 얼마인지는 아세요? 1 마이너스 알파 람다는, 이거는 알파하고 람다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1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보다 작은 값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θ t-1을 먼저 디케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디렉션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θ 값을 먼저 약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이제 이 θ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웨이트 디케이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L2 regularization 이제 그 SGD를 썼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테크닉인데, 아담을 이제 여기에 쓰고 싶은 거예요. L2 regularization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들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때 다 L2 regularization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L2 regularization 을 보통 다 적용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의 놈이 느 이상 커지지 못하게끔 하는 거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뉴럴 네트워크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담을 쓰고 싶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을 쓰고 싶으면은 뭐 이제 그냥 충분히 이터레이션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어스 커렉션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커렉션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담에서 그 웨이트의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무빙 에버리지를 갖다가 구하는 거니까 분자는 그레디언트 무빙 에버리지 텀이 되겠죠. 그럼 그레디언트 무빙 에버리지 텀이 이제 이거가 되겠죠.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있는 경우에 그리고 RMS 프랍처럼 이제 우리가 스퀘어드 그레디언트로 무빙 에버리지는 안아주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웨이트 디케이 텀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웨이트 디케이 텀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가 이해가 대부분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은 더 뉴럴 네트워크를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조금 왜 그런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 배우는 경우에는 아니 뭐 하나만 알면 되지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뭐 세세하게 알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렇게까지 집중을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또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프랙티컬하게도 이거를 굉장히 현재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담? 아니야 난 그냥 요번에는 아담 W를 쓸래 이렇게 그냥 골라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럼 아담 W는 도대체 어떠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나왔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해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들어두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단은 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웨이 디케이 텀이 지금 그냥 이미 노멀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제 웨이트 디케이 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어 웨이트 디케이도 똑같이 이제 이걸로 노멀라이즈가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웨이트 그레디언트가 상당히 크다면 그러면은 그거의 스퀘어드 그레디언트 무빙 에버리지는 R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그냥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뭐 다시 그냥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아담 W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업데이트를 하느냐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SGD에서 했듯이 사실은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바이스 커렉티드 된 거죠. 무빙 에버리지 나누기 요게 이제 아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웨이트 디케이 텀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더해주는 형태로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SGD랑도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웨이트 디케이가 되고 그 다음에 디렉션의 스케일드된 디렉션으로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L2 regularization 했을 때 directly 아담을 적용을 하면은 첫 번째 이퀘이션처럼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웨이트 디케이의 그 어떤 그 역할이 퇴색됩니다. 왜냐하면은 노멀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마치 SGD에서의 그 웨이트 디케이를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담의 텀 요 텀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웨이트 디케이 텀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파라미터를 갖다 업데이트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그 아담 with weight decay라 그래갖고 보통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담 W라고 하고요. 뭐 아마도 이제 지금의 어,
뭐죠? 그 파이토치나 뭐 텐서플로우들은 지금은 아담 W도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네. 예, 이 그림은 뭐 지금 네. 그 다음에 그 이 러닝 레이트과 관련이 돼서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러닝 레이스를 좀 더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러닝 레이스의 값이 너무 작으면은 컨버전스가 좀 더 느려지고요. 러닝 레이스 값을 크게 하면은 뭐 컨버전스는 빨라지지만 에러가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러닝 레이스라는 거는 좀 빨리 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이포크가 되면서 이제 에러도 이렇게 많이 줄어야 되는 거죠. 너무 크면은 다이버트 해버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스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포크별로 그 이 러닝 레이스의 크기를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포크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프라미터가 이제 이 솔루션 쪽으로 많이 이제 컨버지를 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어슬레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보다는 이포크가 진행이 되면은 이 러닝 레이스의 크기를 점점 줄여주는 형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스트레이터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만약에 라지 오메가가 이포크 넘버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처음에 러닝 레이스 알파 제로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포크가 진행되고 나서는 1 플러스 1 over 1 플러스 이타 오메가는 이제 1이죠. 예, 그럼 뭐 이게 이제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알파 제로 하면은 이제 알파 제로보다 조금 더 작아졌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타도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2분의 알파 제로가 됐고 그 다음 이포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 over 1 플러스 2 알파 제로. 그럼 이제 3분의 알파 제로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러닝 레이시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러닝 레이스를 조금씩 디케이를 갖다가 시켜주는 테크닉을 쓴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다 해보시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스텝으로 줄여주는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이포크부터 뭐 한 세 번째 이포크까지는 어떤 러닝 레이 값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포크까지는 그거보다 또 조금 값을 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점점 줄여주는 거. 자꾸 넘어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트릭을 갖다가 쓰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폭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러닝 레이스를 자꾸 줄여주다가 보면은 이제 얘가 점점점 러닝을 하는 그 학습을 하는 이제 능력이 점점점 당해 이제 너무너무 작아져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솔루션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떤 테크닉을 썼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cyclical learning rate라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좀 이제 좀 줄여주다가 자 이제 다시 또 스텝 사이즈를 갖다가 좀 키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perturbation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키웠다가 다시 조금씩 줄여주고 다시 또 조금 키웠다가 다시 천천히 줄여주고 또 조금 키웠다가 다시 좀 천천히 줄여주고 해갖고 중간중간에 계속 러닝 레이스 퍼터베이션을 줌으로써 얘가 이제 훨씬 더 컨버즈를 갖다가 더 잘 하게끔 하는 뭐 그런 테크닉도 종종 쓰는데 아마 뭐 여러분들은 현재는 이런 테크닉까지는 뭐 그렇게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는 이제 일단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어, 뭐 지금 이 기본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들은 대부분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뭐 빨리빨리 얘기를 했고 어, 그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서 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는 어떠세요? 지금 제 설명이? 음, 아니면은 특별히 조금 뭐 이해가 안 가는 뭐 파트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럼 질문을 하세요. 네. 자, 드랍아웃이라는 테크닉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오버피팅이 당연히 있는데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케이스를 보면은 뭐 이제 L1 또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버피팅을 갖다가 줄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오버피팅이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다른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어댑테이션이라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에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 있는 현상인데 그런 것이 이제 그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많은 그 뉴럴 네트워크 이제 많은 노드들이 이제 서로 많은 커넥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레이어를 봤을 때 일부의 노드들은 열심히 이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그 subset of 노드는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짱이 같은 노드가 있고 어, 어떤 거는 이제 개미와 같은 그런 노드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은 그 중에 한 30명 정도는 대부분 일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일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100명씩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거는 아니죠. 어,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그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노드들은 서로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걔네들이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서로 하는 일들을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이 좀 잘 안 되고 또 하는데 그거를 그 돌파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드롭아웃이라는 테크닉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 제시가 됐을 때 상당히 엠피리컬하게 이제 성능을 갖다가 향상을 시켰거든요. 그 드롭아웃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이디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 있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flow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풋이 들어와서 쭉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 레이어마다 우리가 일정한 포션의 노드를 죽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레드 크로스 된 것들이 이제 죽은 노드예요. 그러면은 얘네들로부터 커넥션들은 다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어떤 특정한 배치의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랜덤하게 예를 들어 각 레이어마다 한 반 정도씩을 갖다가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걔네들의 커넥션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 배치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뭐 레이어마다도 바뀌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굉장히 많은 커넥션들이 있는데 매번 반씩은 이제 그냥 노드가 전혀 일을 안 하고 나머지 애들만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 배치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코넥테이션의 현상을 좀 상당히 끊어버리는.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트레이닝이 엠피리컬하게 이제 상당히 더 잘 되고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 뭐 이퀘이션으로는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썼는데 즉 그러니까 이제 0, 1 버널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갖고 그것들이 노드에 각각 곱해지니까 이제 1이 곱해지는 경우는 그대로 있고 0이 곱해지면 이제 걔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제 걔 아웃풋은 그냥 0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보낼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dropout rate은 max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 이상 죽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일 max가 근데 이제 그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레이어마다 뭐 내가 반 또는 뭐 3분의 1 이제 그거는 이제 유저가 선택을 하기 나름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매 레이어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 배치마다 이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굉장히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의 앙상블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매번 다른 뉴럴 네트워크 아니에요. 커넥션들이 바뀌고. 근데 그것들에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인프런스 할 때는 이제 모든 커넥션들이 다 살아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날씬한 수많은 뉴럴 네트워크들의 이제 에버리지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제 앙상블의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드랍아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때는 그냥 레이어에 드랍아웃을 쓸 거면은 뭐 드랍아웃 레이트 얼마로 해갖고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테스트 시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뭐 고려를 해야 되는 테스트 시에는 모든 웨이트들이 다 살아있죠. 모든 커넥션들이 뭐 테스트 시에 여러분들이 드랍아웃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랍아웃이라는 거는 트레이닝 시에 적용을 하는 거고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모든 커넥션 웨이트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 시에는 뭐 막 반씩 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 시에는 리스케일링을 해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드랍아웃 레이시 P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 정도를 매번 트레이닝 시에 그러니까 P만큼 P는 뭐 예를 들어 2분의 1일 수도 있고요. P를 2분의 1이라고 하면 반씩은 죽이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 시에는 모든 커넥션 웨이시 살아있기 때문에 아, P를 곱해서 리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웨이트를. 왜냐하면은 그래야 기본적인 스타티스틱스가 맞기 때문에요. 자, 왼쪽 편에서 트레이닝 시에는 반 개의 그 웨이트들의 썸으로서 나타나는 건데 테스트 시에는 모든 애들이 다 살아 있으니까 이제 리스케일링을 갖다가 웨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드랍아웃 웨이트에 따라서 뭐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테스트 시에 그렇고요. 어, 뭐, 이 간단한 아이디어고, 이제 매치 노멀라이제이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레이어인데, 특히 이제 CNN에서 이제 처음에 쓰기 시작해서 그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이제 아이디어가 이런 걸 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지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이게 진짜 알고 쓰는 건지 그냥 기본적으로 뭐 대충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더라 그래서 그냥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 다 들어보셨나요? 자, 이거를 하게 된 일단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단 여기서의 노멀라이제이션은 거의 스탠다다이제이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베리언스를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뭐 이거는 쉽죠. 데이터의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베리언스를 1로 만들어주는 거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인풋 데이터를 보면 x1, x2, xn 이렇게 이제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자, 얘네들의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베리언스를 1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리스케일링하고 바이어스 커렉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얘네들의 민값을 갖다가 구해야 되죠. 이거 민값을 우리가 이제 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거 아니에요? 다 더해서 이제 n으로 나누는 거죠. 민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variance는 뭐 n으로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은 n-1로 나눠줘도 되고 뭐 사실 뭐 그렇게 프랙티컬하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만약에 unbiased estimate을 위해서는 이제 보통 variance를 구할 때 이제 n-1로 나눠줍니다. 뭐 왜 n-1이냐? 이거는 뭐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진짜 궁금하면은 어, 그 저기 그냥 뭐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ean과 variance가 이렇다면 이게 이제 mean이 0이 아니고 variance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얘를 그렇게 만들어 주려면 노멀라이즈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각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일단 평균값을 빼주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다 mean은 0이잖아요. 평균을 빼주니까. 그다음 variance를 1로 만들어 주려면 아, 시그마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GI G스코어라는 것도 사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그럼 G1, G2, 따따따, GN 얘네들은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1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머신러닝에서도 일단 인풋 데이터를 항상 노멀라이즈를 먼저 해요. 그 어떤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그이 데이터의 다이나믹 레인지들이 뭐 데이터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0에서 1 사이의 값들로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막 데이터의 값이 뭐 마이너스 1000에서 한 플러스 1000 막 이래갖고 상당히 커다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질 수도 있고 뭐 그건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다 여기서 이제 이터러티브한 알고리즘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SGD 같은 거 이제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는데 그게 이제 그 데이터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를 거기에 맞게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매번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은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어떤 데이터셋이든지 기본적으로 제로 민의 유닛 베리언스를 갖는 거면은 매번 거의 일정한 그 러닝 레이스를 갖다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통 노멀라이제이션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 뭐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할 때.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인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샘플 민하고 베리언스를 갖다가 구해서 실제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제로 민의 유니 베리언스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아, 그 이제 internal covariance shift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어떤 지금 현재 그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fully connected. 자, 왼쪽에서 이제 그 데이터 인풋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인풋 데이터들의 를 그 뭐죠? 노멀라이즈를 갖다가 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노멀라이즈를 했어요. 인풋 데이터를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노멀라이즈를 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뭐 제로민에 베리언스가 이제 1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서 얘네들의 값을 보면은 그럼 더 이상 또 이 H들의 평균은 0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 베리언스도 1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디스트리뷰션과 인터널 레이어의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하고 베리언스가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디스트리뷰션이 바뀐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인터널 코베리어 시프트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인터널 레이어에서 또 노멀라이즈를 갖다가 그래도 그 다음 레이어가 또 바뀌죠. 그러니까 매 레이어마다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레이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normalize를 하는 게 batch normalization이냐? 아닙니다. 네.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게 막 뭐 대단한 이슈가 될 만한 테크닉이 아닌데 batch normalization은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레이어마다 normalize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이제 멀티 레이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레이어마다 normalize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머리에 조금 심어두고 네, 그리고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인데 잘못 눌렀네. 이거 좀 안 넘어가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제 레이어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레이어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전 레이어에서 오는 애들의 각각 weight을 곱하고, 그래서 이제 weighted sum을 갖다가 계산해 주죠. 자, 그럼 이제 L-1번째 레이어에서, 자, 그럼 이제 여기가 L-1번째 레이어고요. 여기가 L번째 레이어예요.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 노드들, 또 여기에 있는 노드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번 매핑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L번째 레이어 입장에서는 L-1번째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인풋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weighted sum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기 전, 그걸 이제 우리가 프리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프리액티베이션이에요. 그리고 프리액티베이션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실제 이제 여기서 HL이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여기가 HL 마이너스. 자, 그러면 프리액티베이션 계산되고 액티베이션 펑션 거쳐서 실제 이제 액티베이션이 계산되는. 자, 이게 이제 어떤 그 흐름입니다. 보통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제 우리가 이 프리액티베이션들을 이제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프리액티베이션 어떤 특정한 배치.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즈가 M인 미니 배치를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러면 M개의 example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M개의 example로 만들어지는 프리액티베이션 값들이 그러면은 어, 있고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요 노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요 중에 하나 특정한 애의 프리액티베이션을 A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는 AI1부터 AI M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배치 사이즈가 라지 M이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갖다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I 스퀘어. 그래서 우리가 normalize를 합니다. 그 normalize한 결과를 ZI tilde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서 그 뭐예요? 일반적인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뭐 하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추가로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는데 갬마하고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고요. 그래서 베타만큼 쉬프트 시키고 갬마로 리스케일링을 해준 결과가 Z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갬마하고 베타는 learnable parameter입니다. 이건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왜 스케일 앤 시프트를 갖다가 해주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우리의 그 액티베이션들의 분포를 보면은 걔가 만약에 이쪽에 주로 많이 있다. 그 값들이 그 배치에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의 그 그레디언트 정보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죠? 이 슬op을 보세요. 그럼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0에 가까워요. 그 얘기는 상당히 업데이트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분포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스트롱한 그레디언트가 오는데 왜 그 스케일 앤 시프트를 하냐 그러면 항상 센터를 0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진짜로 좋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조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일은 이제 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좀 더 뾰족해지느냐, 베리언스가 뭐 퍼지느냐, 줄어드느냐의 문제고요. 쉬프트라는 거는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약간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그 감마하고 베타 이거를 그냥 뉴럴 네트워크 네 스스로 결정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그게 이제 그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파라미터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노드마다 그 감마하고 베타가 다 새롭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매 매치마다 계속 민과 베리언스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치마다 한 번씩 이제 감마 베타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CNN에 이제 처음 쓰기 시작했고 엠피리컬하게 굉장히 성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쓰니까 확실히 이제 트레이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어떤 하나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실습을 하거나 뭐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해보거나 몰라도 뭐 사실 그냥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뭐, 예,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또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그렇다 그래서 또 너무 그냥 모든 것들을 뭐 나 이해도 안 이해 못해도 상관없나 보다 하고 또 너무 이렇게 무시해도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잠깐만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보니까 이제 그 채팅창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아마 뭐 모든 분들이 다 그 같이 채팅창을 보시고 계실 테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 이제 좀 뭐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모델은 이제 웨이트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웨이트 W를 찾는 방법이 옵티마이저인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맞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의 웨이트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이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네.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있고 이제 모델의 그 적절한 웨이트 W 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 알고리즘이 이 W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이 학습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럼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이 W는 이제 그 objective function, 그러니까 에러 펑션을 최소화하는 W를 찾고자 찾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러면 최소화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저가 필요한 겁니다. 옵티마이저가. 네. 그래서 뭐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옵티마이저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떤 옵티마이저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솔루션으로 빨리 컨버지를 하는 게 있고 조금 더 천천히 컨버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 해서 또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옵티마이저가 항상 제일 빠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워낙 비헤이비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담이 제일 빨리 컨버즈를 하고 워킹을 잘하지만 또 어떤 특정한 문제에는 뭐 RMS 프랍이 더 좋다라고도 뭐 리포트가 돼 있고 만약에 우리가 러닝 레이스를 진짜로 잘 결정을 하면은 SGD가 가장 성능이 좋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첫 번째 질문은 이해하고 계신 게 맞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최적화 함수란 손실률도 계산하면서 그 손실률을 기반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적은 계산으로 더 빠르게 가장 작은 손실이 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맞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입력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인해 이동이 되어 그레디언트가 바뀌는 경우는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비인이 옵티마이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들은 대부분 다 그 그레디언트 기반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해서 그거를 이용해 갖고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그 그레디언트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옵티마이저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초에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아이디어는 어, 그 원래 이제 이게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냐 그러면은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vanishing gradient. 그러니까 사라지는 gradient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나타나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인풋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제 여러 레이어를 갖다가 쭉 거쳐서 이제 여기 이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웨이트를 학습시킬 때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에라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서 이제 이렇게 백프랍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보통 그레디언트의 값을 보면은 이 마지막 레이어 그리고 뭐 전 레이어들은 이제 상당히 스트롱한데 얘가 이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레디언트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아주 작은 값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은 거의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그레디언트 값이 작아서. 음. 그래서 보통 레이어가 많은 경우에 학습이 잘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의 레이어들은 괜찮은데 이 초반 레이어들이 이제 vanishing gradient 문제로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 vanishing gradient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잘할 수 있는데 매치 노멀라이제이션도 그거의 한 돌파구로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레이어마다 배치마다 이제 적절하게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좀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문제가 조금 완화돼서 전체적으로 그 트레이닝이 확실히 스피드업 된다라고 이제 그 제안이 됐는데 꼭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애초에 그 오리지널 페이퍼는 이제 뭐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강조가 됐는데 몇 년 뒤에 밝혀졌는데 이런 어떤 그 인터널 코베리의 시프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그렇게 성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인터널 코베리의 시프트를 주더라도 뭐 이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은 그렇게 저하되지는 않는다고 또 실험을 해봤고 실제적 그러나 이제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인터널 프로베리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에러 서피스들을 굉장히 더 스무딩하게 만들어줘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밝혀지기는 했는데 뭐 어찌됐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항상 성능을 향상시키는 상당히 많이 쓰는 엠피리컬하게 많이 쓰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질문하고 싶은 거 계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은 자, 어떤 어, 자, 인풋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인풋입니다. 자, 한번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매핑이 돼서 그 웨이트를 W하고 B라고 돼 있고 자, 이제 여기가 프리액티베이션이죠. 프리액티베이션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거치고 요게 이제 액티베이션 다시 매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레이어의 프리액티베이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때 그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떤 레이어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액티베이션이 계산되고 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노멀라이즈된 값들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빨간색이 어떤 새로 레이어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도 보통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을 디자인할 때 그냥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냥 어떤 하나의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레이어는 gamma 베타라는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뭐 바이어스 텀은 뭐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뭐야 노멀라이즈 하면서 민 값으로 빼주기 때문에 뭐 바이어스 텀은 사라져서 굳이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인퍼런스 시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인지 인퍼런스 시에는 왜 이제 또 어떤 이슈가 있냐 그러면은 자 매번 배치마다 이제 우리가 민을 구하고 베리언스를 구해서 먼저 스탠다다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앤 시프팅을 갖다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퍼런스 시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인풋이 들어오는 거지 배치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시에는. 그러면은 하나 달랑 들어오는데 우리가 무슨 민하고 베리언스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스탠다다이즈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트레이닝 시에 배치별로 계산된 민, 베리언스 그것들의 이 민 값으로서 우리가 그 스탠다다이즈를 할 때 대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테스트 인풋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민과 베리언스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트레이닝 시에 이제 배치별로 계속 우리가 민과 베리언스를 구했잖아요. 그것들의 이제 평균 값을 갖다가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다이즈를 하고 스케일 앤 시프트를 갖다가 해준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뭐 equation은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써놓은 건데 conceptually 이제 그런 뜻입니다. 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이 배치별로 계산해 놓은 mean과 variance의 어떤 running average를 보통 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건 이제 CNN에 사용했는데 지금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가 가장 빠르게 컨버지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 별거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이제 러닝 레이스의 사이즈를 좀 더 키울 수 있었고 그럼 당연히 이제 스피드업 되죠. 그다음에 원래 이제 CNN에서 그 fully connected layer 파트에 이제 dropout을 썼었는데 이 batch normalization 테크닉이 나오면서는 뭐 굳이 그러면 거기에 dropout을 쓰지 않더라도 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dropout을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쓰면 드롭아웃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갖다가 더 엑셀러레이트해서 더 빠르게 이제 디케이를 갖다가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각각 레이어의 L2 weight regularization 뭐 그렇게까지 스트롱하게 주지 않아도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나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된다 하는 것이 이제 엠피리컬하게 리포트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NN에 가서 또 어차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또 뭐 당연히 나오니까요. 뭐 대부분 다 CNN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보기를 하고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간단한 컨셉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어디에 쓰느냐? 시퀀스 RNA 또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주로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씁니다.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주로 어디 쓰느냐? CNN. 네. 그러면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그 이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뭐예요? 어떤 그 들어오는 인풋들의 이제 민과 베리언스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feedforward neural network 앞에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딱 뭐 뎁스도 그냥 딱 고정이 돼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각각 히든 레이어별로 이제 우리가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각각 적용하는 것에 이제 뭐 아무 무리가 없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recurrent connection 아직 지금 우리가 RNN은 안 배웠지만은 RNN에 가서 그냥 살펴보도록 하죠.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RNN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어떤 이 뎁스라기보다는 이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리커런트 그러니까 이제 히든 노드들의 이제 어떤 트랜지션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하나의 레이어의 인풋을 갖다가 그 노멀라이즈를 하더라도 히든의 트랜지션에 의해서도 계속 매핑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디스트리뷰션이 바뀌거든요. 스태티스틱스가. 그러면 그 하나의 레이어만 보더라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뭐 그냥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오버헤드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고 그냥 간단하게 컨셉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우리가 그 이 샘플의 스태티스틱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쪽이 노드고요. 이쪽이 배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노드 하나를 갖다가 일단은 뭐 고려하면은 자, 어떤 특정한 노드 i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얘가 민과 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그 배치 안에 있는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치가 뭐 128이다 사이즈가 그러면 128개를 가지고서 민과 베리언스를 구해서 스탠다다이즈하고 스케일 앤 쉬프팅을 갖다 하죠. 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떤 똑같이 노드 배치 노드와 배치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이 특정한 노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스태티스틱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그 모든 노드들, 그 레이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가지고
민과 베리언스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민과 베리언스가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민과 베리언스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배치가 128개면은 이 128개 이제 민거 베리언스가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카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은 아, 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때 가서 다시 보시죠. 그리고 왜 시퀀스 데이터 트랜스포머에서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지 그러니까 그냥 민과 베리언스를 어떤 걸 가지고 민과 베리언스를 구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프로토콜들은 다 똑같습니다. BN이나 LN이나 스탠다다이즈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시프트를 해주는 프로토콜은 다 똑같은데 민과 베리언스를 구하는 샘플을 어떤 것들을 쓰느냐의 차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노드별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이거는 레이어의 별로 이제 배치의 샘플별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가 그 RNN 가서 그러면 다시 한번 RNN 아키텍처를 보면서 뭐 그러니까 이미 뭐 RNN이 뭔지를 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RNN이 뭔지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때 가서 보고서 아,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조금 CNN이나 RNN들을 조금 알고 데이터 큐브들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를 아시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는데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그림만 우리가 그 데이터 텐서를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이미지 데이터를 타겟으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 장의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이미지의 높이가 있고 height 그 다음에 이미지의 넓이 width가 있죠. 예, 그럼 이제 두 개의 코디네이트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나의 코디네이트로 다 몰아넣습니다. HW 왜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4-way 텐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way로 표현하기 위해서 height, weight을 한쪽 코디네이트에 몰아넣고 그다음에 이쪽은 채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배치.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채널에 있는 애들, 어떤 특정한 채널별로 그 배치에 있는 샘플들을 가지고 아, 이제 그 민과 베리언스를 갖다가 구하는 거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떤 특정한 배치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샘플이 요게 이제 이렇게 채널 쪽으로 향해서 민과 베리언스를 구하는 거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조금 더 특수한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채널 배치 다 해서 요만큼만 가지고 민과 베리언스를 구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이미지에서 어떤 컨트라스트 문제들을 조금 더 노멀라이즈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뭐 CNN도 좀 배우고 RNN도 좀 배워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 큐브에 익숙해지면은 뭐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어 이제 더 눈에 잘 들어올 테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제가 설명할 것들이 없어요. 그냥 이게 뭔가 막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대부분 다 단순한 내용들이라서 뭐 제가 그렇게까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쉬운 내용도 뭐 익숙치 않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어려울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한 번도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뭐 배운다면은 그러면 이제 머리를 조금씩은 뭔가 자기 머리를 쓰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교수님, 근데 이제 이게 아직 네. 조금 그게 이제 아직은 조금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천천히 이제 돌아가서 조금씩 이제 어려운데 자꾸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네? 마이크 네, 교수님 안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제 소리가요?
아니요, 제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아니요, 그 지금 소리 안 들립니다. 아, 안 들리세요? 음, 채팅창에서 그러면은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은 그 저기 마이크가 약간 다른 분들은 다 들린다고 하시거든요. 아이고. 그 지금 그 그림에서 M128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치 사이즈가 그 128이면은 그러니까 요쪽으로 여기가 128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채널이 뭐를 뜻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어떤 채널이 어떤 이제 디멘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특정한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떤 그 이미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미지 하나에서의 그 어떤 데이터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이 특정한 노드에 해당되는 데이터 벡터가 되는 거고요. 요런 것들이 지금 128개가 쭉 있어서 걔네들을 가지고 민과 베리언스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CNN 하면은 조금 더 익숙해지니까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CN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뭐 CNN은 이제 재미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주로 다루는 그 CNN을 우리가 보면요. 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고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떤 엣지 디텍션 막 이런 거거든요. 어떤 그 이미지에서 어떤 오브젝트의 엣지들만 디텍트를 하는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자 이제 이게 인풋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요걸 이제 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풋 이미지를 필터링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그 필터가 지금 3x3 필터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그 필터의 그 값들은 이제 111, 0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인풋 이미지의 요 3x3 포지션에 요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서로 곱해갖고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10 곱하기 1 더하기 10 곱하기 0 더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0 곱하기 1 더하기 10 곱하기 0 더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1 또 똑같이 10 곱하기 1 10 곱하기 0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필터가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1 플러스 10 곱하기 0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아니죠.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세 개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3을 곱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3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30이 계산. 또 한 칸 또 이렇게 옆으로 가면 계산하면 이제 30이 나오고요. 또 한 칸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하면 이건 당연히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한 칸 이동을 하면 또 0이 나오고 밑에서 또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쭉쭉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계속 슬라이딩을 하면서 값들이 계산되는. 이게 이제 그 필터링이고요. 이제 요러한 필터를 쓰면은 이제 이렇게 버티컬한 것들이 디텍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어떤 이제 우리가 뭐 필터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매뉴얼하게 디자인한 그 필터를 가지고서 이미지하고서 크로스 코릴레이션들을 쭉 계산을 해주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필터를 디자인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뭐 그걸 필터라고도 얘기하고 뭐 커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거를 사람이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터나 커널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x3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이 값들을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델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 아주 그 고전적인 그 레즈넷 5, 리넷 5를 갖다가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90년대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CNN이 90년대 사실 나왔고, 이제 주로 뭐 이거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은 뭐 지금도 딥러닝 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얀 리쿤. 그러니까 그 메타의 AI 연구를 대부분 이끌고 있는 오랫동안 이끌고 있는 얀 리쿤이고요. 뭐 튜링 상도 같이 제프리 힌튼하고 같이 받았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이미지의 어떤 이런 작은 패치들에서부터 어떤 이제 특정한 특징들을 갖다가 잘 뽑아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필터 있죠? 이런 필터를 갖다가 쭉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시키면서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처 맵이라고 해요. 하나의 피처 맵 앞에서도 뭐 똑같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셨잖아요. 똑같은 계산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필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필터는 하나의 피처 맵을 갖다가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개의 피처 맵이다 그러면 이제 네 개의 필터를 쓴 거예요, 다른. 왜냐하면은 어떤 하나의 필터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정도의 뭐 특징을 잡아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양한 특징들을 갖다가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터를 여러 개 쓰고요. 이제 필터를 여러 개 썼으면은 이제 이 피처 맵을 갖다가 이제 다운 샘플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줄여줘요. 이제 피처 맵의 사이즈가 줄어들고 다시 거기서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그 필터링을 해주는 걸 이제 컨볼루션이라고도 하는데 해갖고 6개의 필터를 써서 이제 피처 맵이 6개 나오고요. 다시 다운 샘플링을 해줘서 사이즈를 줄여주고 얘를 갖다가 플래트닝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이미지의 피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layer, another fully connected layer 이렇게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 아웃풋 노드가 뭐 이제 어떤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용도가 되죠. 뭐 대부분 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이제 이 아웃풋 노드들이 이제 어떤 각각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런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과 다운샘플링 또 이제 सब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에서 쭉 이미지의 피처들을 갖다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기본적인 CNN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오퍼레이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대략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면 크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처 익스트랙션이고 여기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피처를 찾아줬으면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되는 거죠. 그 이 다운샘플링 하는 과정을 잠깐 여기서 그냥 뭐 원디멘전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거를 풀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풀링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생명체에서도 다 풀링이 있고 그 사람의 그 시각에도 풀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인풋이 X1부터 X7까지가 들어오고요. 컨볼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필터링을 갖다 하는데 딱 고정돼 있는 그 필터 값에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주죠. 즉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거는 이제 1D니까 커널이 W1, W2, W3라고 하면 그러면 X1에 W1이 곱해지고 W2 X2 플러스 W3 X3가 계산돼 갖고 H1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fully connected layer 같으면은 이 뭐예요? H1은 X1부터 X7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컨볼루션 레이어 같으면은 딱 H1은 요 세 개랑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H1은 딱 이렇게 로컬한 애만 딱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대부분 다 로컬한 캐릭터리스틱들을 뽑아내서 글로벌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H2는 오로지 얘 세 개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웨이트는 똑같이 또 W1, W2, W3예요. 그러니까 뭐 H1의 W하고 H2의 W, H3의 W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에요. H3를 역시 W1, W2, W3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개만 보고 H4도 이렇게 세 개, H5도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각각 H1부터 H5는 딱 세 개씩만 로컬하게 보는 거고 웨이트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풀링은 뭐냐 하면 이 H1, H2, H3 이 세 개의 뭐 평균이나 아니면 최대값을 뽑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이제 맥스 풀링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세 개를 하나의 값으로 서머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요 세 개를 H2, H3, H4를 서머라이즈를 하죠. 그다음에 얘는 3, 4, 5를 summarize. 그래서 다섯 개를 세 개를 줄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운샘플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풀링이라는. 그러니까 풀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애그러게이션의 의미예요. 이것들을 합치는 거죠. 근데 합치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합치느냐? 맥스 값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평균 값을 쓰는 경우도 있고 오래전에 8, 90년대에는 아마 에버리지 풀링을 썼었는데 현대에는 지금 다 맥스 풀링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그 CNN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미지넷 챌린지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대략 한 100만 장 정도의 다양한 오브젝트들의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카테고리의 숫자가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한 1000개 정도. 그리고 한 100만 장 정도의 이미지 그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누구의 모델이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더 좋은지 이제 서로 컴피티션을 상당히 예전에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10년 전이죠. 2015년도를 보면은 일단 2010년도 이게 2010년도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들을 보면은 뭐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70%가 조금 더 넘는 정도였었고요. 11년도가 돼서 한 70% 중반.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가 돼갖고 이제 CNN이 이제 이 그 컴피티션에 등장을 하는데
그린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CNN입니다. 보시면은 혼자서 80% 중반의 성능을 보여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법이고요. 그랬으니까 이제 13년도에는 이제 뭐 머저리티가 이제 CNN, 14년도가 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전통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들은 이미 2012년 이후부터는 거의 딥러닝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올인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그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딥러닝이 확실히 좋네 그래갖고 그냥 바로 그쪽으로 올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나온 그 모델들이 2012년도에 그 알렉스 넷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 대부분 모델들이 나옵니다. 옥스포드에서 나온 VGG, 뭐 지금도 종종 써요. VGG, 그다음에 구글넷, 뭐 인셉션 넷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구글넷,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만들어진 그 레즈넷, 레지듀얼 네트워크. 네, 이렇습니다. 얘네들의 탑원 애큐러시의 비교를 보면은 자, 이 Y축은 탑1 애큐러시고요. X축은 인퍼런스에 얼마만큼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퍼런스가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이제 그 모델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모델을 저장하는데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가. 2012년도에 나온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마신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나 뭐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인퍼런스는 좀 빠른 편인데 사이즈가 그게 작지가 않아요. 대략 그 알렉스넷은 한 8개 레이어 정도밖에는 쓰지는 않지만은 얘가 대략 한 60메가바이트 정도가 필요해요. 저장을 하는데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VGG를 보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헤비한 모델이에요. 동그라미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프런스에. 그렇지만 성능은 좋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구글의 인셉션 네트워크들은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좋아지고 실제적으로 그 레즈넷 계열들이 보면은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인프런스도 어느 정도 빠르고 그리고 성능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인셉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즈넷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많은 이제 엔지니어링을 갖다가 거치게 됩니다. 이 CNN이 왜 잘 되느냐? 이 CNN의 출발은 비주얼 코텍스, 즉,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그 시각 피질, 그러니까 뭔가 어떤 비전을 시각 시스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그 비주얼 코텍스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V1, V2, V3, V4라는 이제 그런 에리아들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에리아가 V1 에리아고요. 이제 거기에 뭐 심플 셀, 컴플렉스 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조금 기능을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CNN은. 그러니까 그냥 휴먼 비전을 조금 알면은 이 정도 아이디어를 우리가 보통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잘 모르죠. 그냥 엔지니어들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그 일본의 뇌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는 이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수많은 랩들은 이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시각과 관련된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MRI를 가지고 실험하는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동물들의 두뇌에 이제 그 옵티컬 이미징을 이용을 해갖고 뭔가 많은 물체들을 보여줬을 때 동물의 브레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뭐 그런 실험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있던 연구소는 이론하는 그룹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았지만 어떤 그 브레인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갖고 뭐 매주에도 뭐 몇 개씩의 그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니까 이제 많은 세미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그런 세미나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어떤 휴먼 비전은 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그냥 조금 배운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뭐 이런 CNN이 그런 데서부터 와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구나라는 거는 쉽게 캐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왜 잘 되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데이터로부터 피처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뽑아낸 피처를 가지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따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즉 피처 엑스트랙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별개로 동작을 합니다. 따로따로.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로 같이 잘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치는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CNN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피처 엑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두 가지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냥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요게 이제 이게 피처 익스트랙션 파트고요. 여기 마지막 헤드가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같이 한 방에 하니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죠. 기존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들은 레이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언레이블드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레이블 사용하지 않고 피처들을 뽑죠. 왜냐하면 뭐 웨이블리 트랜스폼이라든지 핫 트랜스폼, 뭐 프리에 트랜스폼 뭐 이런 것들이 뭐 레이블을 사용해 갖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피처 프로세싱들은 거의 레이블 정보 없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피처를 찾고요. 아니면은 뭐 이미지에서 많이 쓰는 뭐 허그라든지 아니면 뭐 시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서 이제 피처를 쓰니까요. 뭐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피처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은데 반면 CNN은 슈퍼바이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수행을 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커다란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CNN들을 사전에 다 학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넷이라든지 VGG, 그 다음에 구글넷, 레즈넷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전에 학습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트레인드된 CNN을 가지고 와서 약간의 이제 파인 튜닝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뭔가 이 작은 필터들을 이용을 해서 얘가 이제 쭉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피처 맵이 나오고 그거로부터 이제 피처를 찾아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을 해요. 학습을 했는데 테스트 시에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로테이트 된 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CNN이 얘도 잘 인식을 하겠느냐는 거죠. 학습 시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돼 있는 애들만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더라도 얘를 잘 인식을 하겠느냐. CNN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CNN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막 로테이션이 돼 있거나 오브젝트가 그런 거를 인식할 능력이 없어요. CNN은 약간의 트랜슬레이션 정도만 뭐 할 수 있죠.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뭐 오브젝트가 요쪽 위치에 있었는데 약간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뭐 요쪽에다 나타난다. 그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그 필터가 쭉 전체적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피처를 찾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인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죠. 뭐 고양이 사진을 약간 틀어서 보여줬다고 뭐 AI가 못 알아봅니까? 전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얘 약간씩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변형들을 미리 줘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양한 로테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로테이션이 된 이미지들도 학습 데이터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테스트 시에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크롭을 하고 리사이즈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칼라 디스토션을 준다거나 이렇게 뭐 어떤 컷아웃 뭐 약간의 노이즈를 섞는다거나 로테이션을 시킨다거나 약간 블러링을 준다거나 하여튼 이미 잘 알려져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러한 아그멘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트릭을 쓰는데 일단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CNN에 대한 강의는 이제 계속해서 내일도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운 거에서 그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지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챗GPT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진을 인식하나요? 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사진이 있을 때 이거를 인식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인코더가 있어서 이 인코더가 이 사진을 어떤 의미 있는 벡터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들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코더의 역할을 하는 거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사진만 뭐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챗GPT는 사진과 텍스트를 동시에 이제 사실은 또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사진만 이해한다면은 뭐 보통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써서 그 사진을 갖다가 이해하는 거고 사진과 텍스트를 같이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거는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 이제 두 개를 써가지고 그 각각이 어떤 같은 그 시멘틱 공간으로 가게끔 해서 하는 이제 그런 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클린 모델이라는 거는 아마 마지막 주에 배울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진을 인식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 자기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임베딩을 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요. 레즈넷은 CNN에서 무엇이 크게 발전한 건가요? 이제 그래서 레즈넷은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아키텍처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레즈넷도 CNN입니다. 레즈넷도 CNN인데 이제 왜 그게 뭐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왜 이렇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지는 아마 내일쯤 이제 우리가 레즈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